이번 시간은 15차시부터 18차시에 걸쳐서 배웠던 부분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차시부터 18차시에 걸쳐서 우리는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무리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의 핵심을 다시 짚어보고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를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리함수의 그래프인데요. 관련하여 정의역과 치역, 그리고 대칭성, 그리고 점근선에 대해서 학습했었는데요. 이 용어들의 의미가 지금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있나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유리함수란 다음과 같이 식이 분수꼴로 이루어진 함수를 얘기하는데요. 네, x에는 들어갈 수 없는 값이 있었어요. 분모가 0인 숫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x는 0이 아니어야 된다. 따라서 x값들의 모임인 정의역에서 0은 제외되어 있었죠.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었고요. 그래서 나오는 값들을 x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나오는 값 y를 지켜보니까 이 y값의 모임을 우린 치역이라고 했었죠. 치역 역시 0은 나오지 않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한 이 분자에 있는 상수 k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두 가지 버전으로 그려지는데 k가 양수일 때에는 이 빨간 선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으로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고요. 이때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 형태를 띠더라. 한편 k가 음수일 때에는 몇 사분면이죠? 그쵸?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걸쳐 그려지고요. 이때 역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형태를 띠더라. k값에 상관없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마지막으로 점근선인데요. 정의역에서 x는 0이 빠져있고 치역에서도 y는 0이 빠져있다 보니까 다가갈 뿐 정작 y축에는 점이 찍혀져 있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x축도 다가갈 뿐 x축을 교차하지는 않습니다. 다가갈 뿐 만나지 않는 점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했었는데요. 유리함수의 점근선은 x축과 y축이 되겠죠. 이런 성질들을, 이런 특성들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자 자리에 있는 상수가 양수이므로 선생님은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야 되겠어요. 또한 원점에 대해서 그릴 생각이고요. x축과 y축이 점근선이므로 다가갈 뿐 교차하지는 않게 그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욕심내자면 x가 1일 때의 값을 한번 보죠. y는 1분의 3이어서 y의 값은 3. 즉 1,3을 지나게 그릴 거예요. 1,3이라는 점을 좀 찍어 놓으면 그림이 보다 정교하고 예뻐집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x가 3일 때 y는 3분의 3이어서 1, 즉 3,1을 지나야 되겠군요. 3,1을 지나게끔 이렇게 두 점을 찍어 놓고서 1사분면에 y축에 다가가게 그리고 x축에 다가가게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고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3, 4분면 부분은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대략적인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분자에 있는 상수가 음수라는 걸 눈치채셨죠? 몇 사분면에 그리셨나요? 점근선을 잘 찾아서 점근선이 나타나게 그리셨나요? 원점 대칭이 되도록 그리셨나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세심한 친구들은 마이너스 2,1 같은 점을 찍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2라는 점, 이런 점들을 찍어서 보다 정교하게 그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제 다음으로 무리함수입니다. 무리함수도 유리함수와 마찬가지로 정의역과 치역을 기억을 해뒀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선생님이 4개의 무리함수 4개의 그래프를 한꺼번에 나타내서 여러분들이 구분 지으라고 색깔로 구분 지어서 나타냈는데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생긴 y는 루트 x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정의역은 무엇일까요? 그래프가 오직 1사분면에만 그려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x가 0일 때 루트 0은 0이므로 원점도 지나지요. 오직 1사분면에만 그려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의역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 나오는 y값 또한 양수 부분만 나오고 있죠. y는 0보다 같거나 큰 값들로만 나오고 있으므로 0보다 같거나 큰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대칭 변형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y는 루트 x에 루트 앞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함수 값의 부호가 바뀝니다. 이 말인즉슨 1사분면에 그렸었던 y는 루트 x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모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왜요? 부호를 반대부호로 바꿨으니까요. 한편 요 식은 역시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긴 하나 함수값 루트 x에 곱한 것이 아니라 함수값을 구하기 전 x에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된 그림이 그려집니다. 선생님 그러면 루트 밖에도 그리고 루트 안에도 마이너스를 곱한 식인 요 함수에 대해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나요? 그렇죠. x축의 대칭에다가 y축의 대칭, 즉 원점 대칭이 된 요 주황색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서 3, 4분면에 나타납니다. 이 점 기억하시나요?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마이너스가 한 군데도 곱해져 있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죠. 아까 원점 지난다고 했었고 오로지 1사분면만 활용할 건데요. 지금은 조금 욕심내서 x가 1일 때 y는 루트 1이므로 1,1을 지나는 거 1,1을 지나는 걸 알았으니까 조금 더 점을 몇 개를 찍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나 더 할까요, 우리? 4일 때 y는 루트 4, 루트 4는 2, 4,2를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그리게 되면 보다 정교하고 예쁘게 그릴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그려집니다. 오직 1사분면에만 정의역이 0보다 같거나 크고 치역도 0보다 같거나 큰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여러분도 직접
y는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몇 사분면에 그리셨나요? 원점 지나게 그리셨나요? 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참 잘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복습해 볼 건데요. 17차 시에서 우리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적용하는 상황을 구분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으로 경우의 수를 구해봤었는데요.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식점에서 김밥 4종류와 라면 3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면과 김밥 중에서 주문할 음식 오직 한 가지만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그렇죠. 메뉴 7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상황이므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김밥을 먹는 경우 4가지에 김밥 아니고 라면을 먹을 수도 있죠. 라면을 먹는 경우 3가지를 합해서 모두 7가지가 되겠습니다. 한편 라면 하나, 김밥 하나 이렇게 세트로 먹는다라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야채김밥을 먹고 떡라면을 먹거나 만두라면을 먹거나 해물라면을 먹는 경우 3가지에 참치김밥을 먹고 떡라면을 먹거나 만두라면을 먹거나 해물라면을 먹는 요 3가지에 치즈김밥을 먹고 떡라면 먹고 만두라면 해물라면을 먹는 요 3가지에 소고김밥을 먹고 떡라면 만두라면 해물라면을 먹는 요 3가지. 지금 선생님 3가지를 몇 번에 걸쳐서 불렀어요? 모두 4번을 걸쳐서 불렀으니까 12가지 경우를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각각 하나씩 선택해서 세트로 먹는 경우의 수를 센다라고 하면 곱의 법칙을 적용하여 4 곱하기 3, 12가지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비슷한 상황으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지요. A 가족은 다음 여행지 중에서 한 곳을 택하여 여행을 가려고 한다. 산 또는 해수욕장 중에서 한 곳만을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산 중에서 한 곳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이고 해수욕장 중 한 곳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3가지죠. 여행지 한 곳을 택할 때 산과 해수욕장을 동시에 택할 수 없는, 즉 산 또는 해수욕장 중에서 한 곳만을 택하는 경우의 수이므로 2가지에 그렇죠. 3가지를 더해서 모두 5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순열 계산하는 방법과 조합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고, 기호로는 npr이라고 쓰는데 n은 서로 다른 개수, r은 택한 개수여서 구하는 방법 기억나시죠?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차례차례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면 되는 거. 확인해 볼게요. 다음 값을 구하시오. 7p2는 7부터 시작해서 모두 2개. 하나씩 줄여서 2개니까 여기까지 42가 되고요. 5p4는 5, 4, 3, 2 이렇게 하나씩 줄어서 20에 6이니까 120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풀어보세요. 뒤에 첨자가 1이어서 앞과 뒤에 첨자가 같아서 당황하셨나요? 잘 해결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잘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합, 기호로 NCR이라고 쓰는 조합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조합은 순열과 다르게 순서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나누기 계산이 이어서 이루어졌는데요. NCR은 NPR을 그렇습니다. R 팩토리알로 나눠줘야 된다는 게 핵심이었죠. 서로 다른 7개에서 3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는 7C3이라고 쓰는데 계산하는 건 다음과 같다. 네모칸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7C3은 7P3을 3팩으로 나눠준다고 앞에서 얘기했는데요. 7P3은 7부터 하나씩 줄여서 3개를 곱한 것이고 팩토리얼로 써있는 걸 보니까 팩토리얼과의 관련성을 고민해 보자면 7팩토리얼에서 이 부분이 약분이 돼야 되므로 분모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써주고 3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4부터 1까지의 곱, 우리는 얘를 4팩토리얼이라고 하므로 네모칸 안에 들어갈 숫자는 4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6C2, 10C3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5. 괄호 2번 정답은 120인데요. 숫자가 다소 큰 것 같으나 2번 같은 경우에 약분을 하다 보면 숫자를 줄여나갈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